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거 송기인 신부님께 드리는데 이거 4가지 질문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거 중앙일보에 이거 강찬호 기자가 있죠. 이분이 이거 저하고 방송도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하고 오늘은 이거 기사를 썼어요. 이분이 그 실제 신부님하고 이거 인터뷰를 한 이 기사를 쓰고 저하고 이거 오늘 장시간 이거 토론을 좀 했습니다. 먼저 전화 오셨더라고.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침에 제가 기사를 봤기 때문에 제 생각하고 쭉 장시간 토론했는데, 강찬호 이 기자는 이거 중앙일보에 논술을 낸다고 유튜브를 하는데, 이번에 기사는 아마 시사저널에 쓴 거. 시사저널에. 왜 그러냐면 중앙일보에 직접 쓰기 실기가 이게 좀 약간 부담스럽거나 이럴 때는 외주를 받아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문은 시사저널에 실린 거고요. 기사는 이거 중앙일보의 강찬호, 이분 아버님이 서울법대 유명한 교수거든요. 야, 우리 서울법대의 형법의 태두입니다. 이 아버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니었으면 조국 같은 사람은 교수도 못했을 거예요. 강구진 교수님이. 강구진. 우리나라 형법학계의 태두입니다. 그 아들이 강찬호 기자인데, 이분도 이게 특종 제족입니다. 일단 고생해서 송기인 신부님 인터뷰를 했고 그 기사를 쓴 거니까 그걸 제가 평가하고, 기사나 이게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송기인 신부님께 제가 4가지 궁금증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첫째는 이제 신부님이 이거는 이제 좀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첫째, 제가 던지는 질문은, 신부님이 2009년에 신동아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신부님이 2009년에 신동아 큰 잡지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원래 신부님이 노무현 때요. 노무현 때 2005년에 노무현 때 장관급 자리에 갔잖아요. 장관급. 그때 장관급 자리니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장관급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신고하거든요. 신부님이. 근데 그때 신부님이 양산의 땅, 밀양 땅, 제주도 별장 이렇게 재산을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신부님이 장관급 신부님이 부동산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궁금하니까 신부님이 2009년에 신동아에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신부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인터뷰한 그 기사, 신부님 기사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가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지. 내 재산 중에 토지가 많은데 다 교구 것이야. 과거사 위원장 할 때 관계기관에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내가 가진 건 자동차 한 대하고 통장에 예금 150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인터뷰했죠, 신부님. 관계기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다 조사했는데 내 건 없더라. 그러면 신부님, 그때 관계기관에서 조사했을 때 제주도 별장은 누구 거라고 조사 결과 나온 겁니까? 그러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 전 재산이 자동차 한 대하고 150만 원밖에 없다 했잖아요. 관계기관에서 모든 걸 조사했는데 부동산은 다 내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신부님이 설마 거짓말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제주도권은 관계기관에서 누구 거라고 판단하고 넘어간 겁니까?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제주도 별장은 내 거다. 이런 뒤에 인터뷰가 쭉 나오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나도 없다고 했다가, 근데 갑자기 관계기관에서 조사까지 했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는 별장이 내 건데 문다희한테 팔았다 하니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분은, 정치인은 몰라도 신부님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입으로 두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2009년에 신동아 인터뷰에서 부동산이 하나도 없고 관계기관에서 다 조사했는데 내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그러면 그때 누구 건지 이걸 한번 질문을 첫째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내용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질문. 바로 신부님이 별장을
땅을 산 돈, 그다음에 그 별장을 잘 지어놨잖아. 지은 돈은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신부님이 뭐 월급으로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별장을 짓진 않았다고 하죠. 왜? 신부님이 그 장관급 월급도 이게 다 기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 높이 평가합니다. 그건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왜 그 뒤에 인터뷰를 보면요, 신부님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번에 문다이한데 3억 8천에 팔았는데 절반은 내가 이제 좋은 일에 좀 쓰고 절반은 그때 내가 별장 살 때 도와준 사람한테 내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인터뷰하셨죠. 맞잖아요. 신부님 이번에 그 문다이한테 3억 8천을 서너 번에 걸쳐 돈을 받고 별장을 팔았는데 그 판 돈 3억 8천 신부님이 반은 내가 별장 살 때 내한테 기부 도와준 사람을 챙겨줘야 된다. 반은. 그 다음에 반은 이제 내가 뭐 좋은 일에 어디 쓸지 그건 내가 쓰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30 몇 년 전에 이 별장이 신부님 이 90년 초에 이 별장이요 93년 되면 이게 몇 년입니까? 30 몇 년 된 별장이죠. 그때 별장 살 때 도와준 분들이 있어가 그분들한테 절반을 이번에 준다 했잖아요. 그분들이 살아는 있습니까? 신부님 연세가 있는데 그 신부님보다 아주 어린 사람들이 별장 사라고 기부해 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기부하면 보통 이게 돈 좀 있고 사회 어르신들이 기부를 해주는데 그때 기부해 준 별장 사도록 해준 분들한테 절반을 이번에 팔은 걸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그 질문은 그럼 그때 신부님한테 돈을 대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신부님 합리적인 제가 의혹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신부님이 93년에 땅을 사가 별장을 지을 때 돈을 대준 사람이 저는 법무부인 부산 노무현하고 문재인이가 대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인 부산에서 대줬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인 부산은 노무현과 문재인이가 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파실 때 문다이한테 파실 때도 신부님 법무부인 부산에 정재성 변호사 한테 모든 걸 맡겼죠. 정재성 변호사 당신이 알아서 뭐 얼마에 팔든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법무부인 부산에 노무현 조카 사회한테 노무현 조카 사회한테 처분을 맡겼죠. 얼마에 팔든지. 그때 왜 제가 의심을 하느냐. 노무현도 그 근처에 땅을 샀어요. 문재인도 근처에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멘토가 신부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부님한테도 돈을 주고 신부님 명의로 별장 땅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팔은 것 중에 절반을 혹시 이게 노무현 측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재성 변호사나 권양숙 여사. 왜? 문재인 측에는 줄 필요가 없죠. 이번에 문재인 좀 이따 하겠지만 문재인 하는 데는 3억 8천 공시지가에 헐값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미 문재인 하는 데는 할 도리를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 말하기에 절반 나머지는 누굴 주느냐. 그게 저는 합리적 의심으로 노무현 대통령, 즉 권양숙 여사죠. 이렇게 저는 의심을 합니다. 왜? 그 인근에 땅을 사고 자기 그 문재인도 그렇고 자기들이 다 이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멘토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법무부인 부산이 현금에도 몇십억 되니까 두 명 지부니까 땅을 하나 사서 우리가 많이 샀으니 멘토 신부님도 하나 사서 이게 우리 같이 이용하면 안 되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제 추측이 틀렸다면 한번 이게 누구한테 돈 받은지 이번에 그 돈을 누구를 주는지 한번 이게 밝혀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매각 대금의 절반은 아마 이게 정재성 변호사나 왜 법무부인 부산에 다 이게 매각을 전적으로 의뢰했고 그분이 노무현 족하고 그분이 마음대로 공시가로 팔았단 말이죠. 저는 신부님이 그 자금 처음에 그 누가 대줘서 이게 샀는지 이걸 이게 한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 이래 보고 이번에 왜 그 30 몇 년 전에 기부받은 걸 왜 이번에 팔아서 절반을 그 돌려줍니까? 돌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이게 궁금하잖아요. 옛날에 한번 시조 기부했으면 다 성당에 기부하면 저희 집사람도 독실한 신자거든요.
그럼 성당이 돈 내면 끝나잖아. 기부하면. 밀양이나 그렇잖아요. 그걸 돈 대준 사람한테 절반을 준다 인터뷰했잖아요. 그게 저는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과연 이게 누가 돈을 대주가 처음에 샀으며 이번에 자금의 절반을 그 사람한테 준다는데 결국에 그분이 누군지 자금 출처를 밝혀달라. 이걸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이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매각 대금 사용처. 매각 대금 사용처. 앞에 질문은 산 거. 그때 매입할 때 94년 매입할 때 누구한테 돈 받아 샀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이번에 3억 8천 팔은 거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의 절반을 그때 도와준 사람 준다니까 누군지 누구한테 주는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뭐 신부님이 연세도 있고 뭐 어떻게 교구에 뭐 기부하는지 신부님이 쓰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매각대금의 사용처 이게 연결되는 거죠. 신부님이 매입할 때 도와준 사람한테 매각대금의 절반을 준다 했으니 그 두 개를 같이 밝혀달라. 이게 두 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신부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매각 과정이 이상해요. 신부님이 진짜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팔아가지고 뭐 내를 도와준 사람한테 절반 떼주고 내가 또 절반 좋은 일을 하려면요, 신부님 이거 충분히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부님이 좋은 일 하고 또 신부님을 도와준 분한테 절반 주가지고 좋은 일 하면 이왕이면 시세대로 많이 팔으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 별장을 충분히 10억에 팔 수 있는데 3억 8천에 팔아서 절반을 도와준 사람 주고 절반을 좋은 일 하면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도와준 사람한테도 은혜를 갚으려면 이게 한 5억 정도, 10억에 팔면 5억 주고 5억은 신부님이 뭐 또 기부하거나 불이 또 좋은 일에 쓰는데 굳이 별장을 사는 문다이한테 3억 8천 공시가로 지금 딱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평당 200만 원이 공시가고 111평 집까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 의심이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이 같이 일하는 법무법인 부산의 공적인 돈으로 아마 노무현도 사고 배당하니까 법인에 문재인도 사고 그 다음에 둘이 그냥 합작으로 신부님 이름 모르게 사주고 여러 명이 쓰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뭐 돌아가시고 많이 못 썼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는데 이제는 이제 신부님이 두 명한테 좀 은혜를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결국 이제 문재인한테는 그냥 돌려준 거죠. 뭐 문재인한테는 3억 8천의 공시가로 넘겨줬다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3억 8천을 헐값에 그냥 주서니까 다 원래 주인한테 돌려준 거고 헐값이 아니고 뭐 진짜 이게 돈을 안 받고 넘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신부님이 돈을 서너 번에 걸쳐서 받았다는데 저 신부님 계좌까지 한번 까봐라. 세네 번 받은지 이렇게까지는 뭐 요구 못 하더라도 문재인한테는 게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심정으로 공시가로 돌려준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공시가로. 요즘 이게 제주도 요지 땅에 공시가로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한테는 그러면 이게 대가가 없잖아요. 노무현한테도 뭔가 줘야 되는데 만약에 같이 했다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팔은 대금의 절반 정도를 노무현 측에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주고 나머지 이제 신부님도 명의 빌려고 뭐 빌려주고 했으면 좀 이게 있으니까 신부님도 좀 이게 쓰고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합리적인 이런 데 추론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신부님 말씀드리지만 첫째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첫째 2009년에 관계기관에서 다 조사할 때 실제 누구 땅이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내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15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누구 거라고 아마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의심이 가요. 그때 노무현 문재인 측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때 신분이 한 평도 없다 했잖아요. 부동산. 근데 갑자기 왜 별장이 내 거라고 하십니까? 그걸 첫째 해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신부님 돈으로 산 거 아니라고 인정하시잖아. 그때 누가 도와줘가지고 별장 샀다 했잖아. 그때 누가 도와준지. 아니 좋은 일한데 이름 밝히는 게 어렵습니까? 만약에 누가 도와준지 이름 안 밝히는 게 그게 뭐 불명예스러운 겁니까? 충분히 신부님한테 좋은 일 사줄 수 있잖아요. 이름 밝히는 게 어렵습니까? 한번 밝혀보십시오. 왜? 지금 그분한테 절반을 준다 하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분이 그게 30몇 년 전에 도와준 분이 30몇 년 뒤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살아계신지도 이상하고 여러모로 납득이 안 되니 그때 그 자금을 매입 자금의 출처를 안 밝혀달라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번에 3억 8천에 팔았는데 이 돈을 어디 쓰는지 실제 돈은 받았습니까? 자, 받았다면 이 돈을 어디 쓰시는지 아까 매입 때 도와준 분 절반 준다 했는데 누군지 이걸 한번 밝혀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매각을 법무부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한테 정권을 맡겨놨는데 이런 변호사가요 이렇게 팔면 보통 의뢰인한테 손해배상 소송 당합니다. 아니 제가 변호사한테 제보고 별장 팔아달라는데 공시가로 그냥 누구한테 넘겨주면 신분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해서 최대한의 시세에 맞게 금액을 받아서 주는 게 그게 도리 아닙니까 변호사가. 근데 문다희한테 3억 8천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 네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제가 더 오늘 강찬호 위원하고 이제 그 언급에 취재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지금요, 저희 모든 언론, 저도 깜빡했는데 지금 하나 강구하고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별장을 문다혜가 이제 그 집을 팔아가지고 마치 양평도 집을 팔아서 별장을 산 것처럼 그때 윤건장이나 이런 해명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문다혜가 집을 양평동 집을 팔아서 종로구의 부암동에 또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몇 평에 얼마에 산지 이제 취재 들어갈 겁니다. 요걸 제가 취재를 못한 요게 제 불찰입니다. 근데 제 변호사가 한계가 있어요. 이제 제가 기자들한테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지금 문다혜가 살고 있는 지금 문다혜 압수수색 들어간 이번에 종로구 부암동 그다음에 전시기획사 그다음에 별장 세 군데 압수수색했잖아 문다혜. 근데 우리가 종로구 부암동 집은 얼마에 몇 평에 얼마에 샀을까 이걸 언론들이 취재를 못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집을 한번 보자고 순서를요. 문다혜가 떠날 때 구기동 집 있죠. 구기동 집을 이제 그 남편 서창호 이름 돼 있다가 문다혜인데 정리해서 팔고 떠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구기동 집을 5억 천에 팔아요. 고가에 딱 처음에 구기동 집을 5억 천에 판다. 그리고 이제 불과 10개월도 안 돼서 불과 10개월도 안 돼서 이제 거기에 얼마를 보탠다? 5억 천에 2억 5천을 더하면 암산해 보면 7억 6천이잖아요. 7억 6천에 영등포의 양평동 집을 산다. 그러기에 우리가 2억 5천에서 샀냐? 추궁하고 있죠. 7억 5천에 그러니까 5억 천에 팔아서 2억 5천을 더 보태서 10개월 뒤에 양평동 집을 7억 6천에 산다. 여기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박원순이가 뭐 개발한다고 저희가 그 집이 1억 4천 정도 올라서 2021년에 9억 천 한 9억 정도 될 겁니다. 세금 빼고 1억 4천 남겼다 했으니까 7억 6천에 샀으니까 2021년에 9억 천에 팔았다. 그 사이에 청와대 재택 청와대 살았죠? 그 사이에 그 양평동 집을 공유 숙박에 가기에 돈을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하고 문다혜는 청와대 살면서 1억 4천을 벌었다. 요게 세 개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영등포구 양평동 집을 팔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지금 종로구 부암동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로구 부암동이 문다혜 소유의 집이라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 9억 천에 팔아도 더 보태가 좀 이게 넓은 데로 가지 않을까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저희가 이사를 다니도 조금씩 평수를 넓히거나 금액이 올라가면서 이사 가죠. 문다혜도 5억 천에 팔고 7억 6천에 사서 팔고 9억 천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문다혜가 종로구 부암동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양평동 집 판 거 9억 천보다 비싸게 샀다면 그 차액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조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차액으로 별장을 살 돈이 없잖아요. 별장을 양평동 집 하다가 별장 산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종로구 부암동 집을 얼마에 몇 평 산지는 등기부 떼보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번지수를 몰라서 막 떼볼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게 기자들은 취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안 되면 뭐 소송으로 이게 다른 것도 다 드러나니까. 별장이고 다른 집들 다 여기 몇 년도에 얼마에 사고 팔고 드러나잖아. 그러면 종로구에 문다에 지금 살고 있는 부암동 집이 그 이후에 샀을 거 아닙니까? 양평동 팔고. 근데 양평동을 9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9억 천에. 그러면 만약에 10억에 샀거나 11억에 샀으면 그 차액은 어디서 났을까? 이 문제. 그 다음에 그걸 팔아가 별장 살 때 돈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별장은 무슨 돈으로 샀을까? 그게 바로 김정숙이 뭐 현금 특활비를 보냈다는 5천만 원 여러 번 이런 의혹부터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2억 5천 주고 이게 다 시점이 겹치잖아요. 다 겹치잖아요. 만약에 진짜 문다혜가 3억 8천을 주고 송기희 신부한테 별장을 샀다면 이게 다 겹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가 이번 동영상에 말씀드린 게 첫째 송기희 신부 오늘 인터뷰 4가지 의문이 안 풀린다. 좀 이게 시원하게 밝혀주시라 신부님이. 왜? 신부님 과거 말씀하고 틀리니까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문다혜 별장을 샀는데 이 자금이 처음에 양평동 집을 마치 파는 것처럼 이렇게 얼렁뚱땅 집 팔아가 별장 산 것처럼 이랬는데 집을 팔고 종로구 부암동에 또 집이 있다. 근데 그럼 집을 아주 허름한 초가집으로 가고 남은 돈으로 별장 샀을까? 그건 보통 그렇지 않죠. 문다혜 3번 다 집값이 올라갔죠. 계속 돈이 새로 생겼죠. 그럼 여기 종로구 부암동을 비싸게 샀으면 그 차액은 어디서 났을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별장값은 별도로 소명해야죠. 왜? 양평동 집 팔고 부암동 갔으면 별장값은 어디서 났을까? 이런 게 의혹투성입니다. 이 수사는 절대 그 꼴잡한 수사가 아닙니다. 유치한 이런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 특수활동비를 직무에 정당하게 쓰지 않고 자기 딸의 재산을 불리는 특수 목적이 있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 의혹이 문다혜 자금 흐름의 의혹이 투성이다. 이걸 제가 제기하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종로구 부암동 집은 끝까지 언제 얼마에 샀는지 제가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밝혀서 다시 방송에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언뜻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미리 다 취재를 못해서 이제 오늘 경찬호 기자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수단 스스로도 그 얼마에 샀냐 밝혀서 그 차익이 있다면 그것도 소명 촉구하고 하여튼 최소한 그게 별장의 대금은 아니었다.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